안녕하세요. 언더워터 TV입니다. 꽤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네요. 조금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 영상 올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에도 다녀왔고요. 제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지만 안부 인사 하나 없이 오래 기다리시게 한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주신 관심도 감사드립니다. 한국집에 도착하니 구글에서 인증 핀 넘버가 와 있었어요. 영상은 제가 만들었지만 관심 가져준 분들이 주신 첫 결과이기에 어떻게 쓸까 고민했는데, 첫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있는 환경단체 기부, 두 번째는 제 모자른 영상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업그레이드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영상 업그레이드를 먼저 신경 쓰기로 했어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이유는 약속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약속도 약속이지만 관심도 부탁드리고 싶어서고요.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먼 미래의 얘기도 아니고, 불과 20년 뒤에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폐해로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보고 있는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있어요. 저 또한 환경을 논할 자격은 안 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실천해 주신다면 20년 뒤에도 이쁜 생물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겠죠. 아무튼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정리해서 영상 올릴게요. 그리고 약속드릴게요. 이번에 하지 못한 선택은 추후 채널이 성장하면 꼭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민 끝에 우선은 이 부족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는 게 맞다 생각했기에 장비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다 많은 생물을 채집할 수 있는 플라스틱 통발, 그리고 물속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고프로를 구매했습니다. 복잡한 걸 싫어하는 편인지라 폰으로 영상 찍고 편집까지 다 했는데,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제가 사는 동네 물속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기계치인 제가 좀 더 고생하겠지만 일단 더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제 다짐만 말씀드리고 끝내긴 아쉬우니 지난 기간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큰 어항에 있는 3마리 멘티스들이 전부 탈피를 했습니다. 갑각류 키우는 모든 분들에게 탈피라는 건 잘 크고 있다는 증거와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는 안심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저 같은 짬뽕 어항에서는 탈피 후 약해졌을 때를 노리는 아이들이 많아 사육자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영상은 제일 먼저 탈피를 한 피콕의 탈피 모습이에요. 어항 내 넘버원답게 자신의 은신처에서 탈피를 했나 봅니다. 어느 날 보니 뭔가 먹고 있길래 피해 어항을 먼저 찾았어요. 나름 서열을 지키면서 잘 살고 있는 중이라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혹시나 설마 하고요. 다행스럽게도 본인의 탈피 껍질을 먹고 있는 거였습니다. 탈피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려요. 탈피한 뒤 본인의 껍데기를 먹는 건 멘티스들에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벌써 다리 부분의 탈피 부분은 먹어서 없습니다. 색상은 밝은 녹색과 갈색을 띠고 있네요. 같은 멘티스라 하더라도 빛과 온도에 대한 변화가 탈피 후 색상에 관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뒤를 이어 피해 여왕도 탈피를 했는데요. 영상은 탈피 전 모습인데 등에 커다란 흉터가 있죠. 감히 피해 여왕에게 저런 상처를 남길 아이는 어항 내 넘버원 피콕 멘티스밖에 없어요. 한동안 서열 1위를 지켜오던 아이였던지라 호되게 한번 당하고 나서는 서열이 정리됐는데요. 탈피각이 나오면 바로 분리시켜줘야지 했는데 혼자서도 잘 해냈습니다. 피해 여왕 탈피 껍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연한 부분은 대부분 먹는 게 일반적이지만 약해진 상태에서 먹기는 힘들었나봐요. 탈피 후 색상은 이렇게 갈색에 가까워졌습니다. 현재는 예전 색상인 연두색에 가까워졌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온 어제 있었던 일인데, 마지막으로 스피어 형이 저를 기다린 걸까요?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탈피를 했습니다. 머리 부분은 하나의 두꺼운 껍데기로 이루어진지라 탈피가 쉬운 편입니다.
문제는 다리 쪽과 꼬리 지느러미예요. 현재 서열 막내 3인 스피어형은 여왕보다 적이 많습니다. 먹이 활동도 가장 소극적으로 하는 데다 눈치 볼 멘티스들이 많죠. 제대로 먹이 활동을 하지도 않고 물 온도도 차가운 편이라 탈피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서열이 정해진 후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긴 하지만 제대로 탈피를 못하는 모습이 좀 불안하긴 하네요. 야생이었다면 물고기 혹은 같은 멘티스에게 공격받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다리도 엉켜있는 상태이고 가장 중요한 건 배 밑에 있는 지느러미를 못 쓰게 되면 호흡이 불가해져요. 멘티스의 껍질이 제일 약한 건 말할 것도 없죠. 몇 분간 몸부림치다가 드디어 올게 왔어요. 서열 2위 피해 여왕이 신경이 쓰였나봐요. 서열이 정해진 이후에는 둘이서 잘 지내는 편인데 그건 서로 제 컨디션일 때 얘기인 거고 누구 한쪽이 약해져 있을 땐 다른 얘기입니다. 새우 종류를 키우다 보면 종종 보게 되는 일인데 탈피 중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 많은 생물들이 몰려듭니다. 자신보다 강하면 보통 물러서지만 약하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냥 잘 차려놓은 밥상이 되는 겁니다. 웬만하면 개입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 여왕을 쫓아줬어요. 예전 딱총새우 탈피 영상에서도 잘 지내던 아이들이 탈피 직후 서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인위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일단 붙어있는 것 중 등 껍데기를 떼어줬어요. 물 온도도 차가운 편이었고 다른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탈피가 문제가 아니라 탈피 후에도 약해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탈피를 도와주고 있는 와중에 다시 찾아온 피해 여왕. 얘네 둘은 그나마 친한 편이어서 이러고 있는 거고요. 어항 내 다른 갑각류가 있었다면 바로 식사 각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친하다 해도 야생적인 습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유심히 지켜봤는데 더 이상 공격은 안 하더군요. 그냥 냄새와 호기심 때문인 것 같아 놔두긴 했지만 이 어항에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라서요. 어항 내 서열 1위 피콕 멘티스도 있고요. 언제든 약한 다리나 더듬이를 먹을 수 있는 물고기들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친구를 드리블하면서 놀고 있는 피해 여왕입니다. 이 시간 피콕은 작은 고둥을 깨먹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껍데기 안에 있는 고둥이나 조개를 먹으려면 냄새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먹으면 분명 공격하러 나올 거예요. 스피어형은 안되겠다 싶어 사육통에 분리시켜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탈피에 성공한다 해도 힘이 빠지면 죽을 가능성이 높아서요. 이 와중에도 우리 피콕은 고둥 먹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한 번에 깨서 먹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놀듯 여기 깨고 저기 깨서 마지막에 먹어요. 먹은 껍데기는 멘티스 쉬림프 포트리스라고 부르는데 본인의 은신처를 만드는 데 씁니다. 아무튼 서열 3위 스피어형은 이렇게 탈피를 마치고 눈치를 보면서 잘 살고 있고요. 발색은 예전보다는 밝은 갈색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피콕 멘티스는 특별히 피딩하지 않아도 어항 내 소라와 고둥 잡아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이제 슬슬 예전 색상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탈피 후 사이즈도 제법 커졌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성장 속도를 다른 아이들과 맞추면 하는데 제 맘대로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마지막 피해 여왕도 이제 이쁜 연두색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어항 멘티스 3마리는 탈피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작은 어항에 있는 아기 멘티스도 잘 있고요. 맨날 이렇게 굴 속에 박혀서 세상 구경만 하고 있어 배고프실까 싶어 때 맞춰서 생새우를 공양해드리고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시는 아기 멘티스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로는 실제로 살고 있는 바닷속 환경이나 채집 영상 등 다채로운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